이번 시즌 마지막 프리뷰입니다. 드디어 챔스 결승! 와, 결승 대진이 파리랑 미넨이 됐어요. 뭐 미넨은 예상했던 팀이지만 파리가 올라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아무래도 파리가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 슈퍼스타들을 모은 것은 사실이지만 챔스에서의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상황만 봤을 때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단계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뭐 해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두고 지금 파리의 투자들이 성공적이게 돼가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저 또한 약간 그런 쪽의 뉘앙스가 맞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파리가 막강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우승을 한다, 그러면 이 결실 완전히 맺어졌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경기 프리뷰를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먼저 양팀 지난 경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지난 4강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 파리는 전방에 은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를 기용했는데요. 여기서 이 세 선수들 완전히 미친 공격력을 보여주었죠. 역시 중원에서 네이마르가 드리블을 통해 상대를 흔들고, 양측면의 디마리아와 은바페는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모습, 그리고 때에 따라 이 선수들이 자유롭게 위치를 바꿔가며 공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들의 활약이 엄청 좋았는데요. 상대에 대한 압박도 좋았고 패스에 대한 대비들도 좋았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 경기에서는 프리스널 킴펜베, 센터백으로 나온 킴펜페가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공격진들의 무게감에 비해 파리의 수비진들의 무게감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원래 파리의 장점은 공격진 못지않게 수비진과 미드필더진들의 좋은 선수들이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4-4-2라든지 4-2-3-1, 뭐 때에 따라는 3백까지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경기 베라티가 복귀를 했습니다. 후반 83분 에레라와 교체되며 약 10분가량 출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결승에 대한 베라티에 대한 예열, 경기에 대한 예열, 그리고 경기 폼을 맞추기 위한 투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베라티가 출전하게 된다면 파리의 중원의 무게감도 꽤 올라가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결승에 베라티를 기용할 확률도 꽤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승에서 어떻게 나올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베라티가 나오면 뮌헨 못지않은 그런 단단한 중원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지난 4강 리옹을 상대로 3대0으로 마찬가지로 이겼습니다. 기존 예고했던 유혈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아닌가? 3골 먹힌 거면 유혈 사태인가? 네, 무튼 이 경기 바이에른은 경기 초반 15분까지 리옹에게 꽤 위협적인 찬스를 3차례나 내주었는데요. 결국 리옹이 앞선 찬스들에서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자 뮌헨은 전반 17분 그나브리의 득점으로 경기를 더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 후 뮌헨은 강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본인들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리옹은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며 몇 차례의 날카로운 역습을 보여주었지만 역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전반 33분 그나브리의 추가골과 후반 88분 레반도프스키의 추가골로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에서 이야기할 부분이 뮌헨 수비진들의 뒷공간 이야기인데요. 지난 8강에서도 이번 4강에서도 수비 뒷공간 노출에 대한 약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3선에서 빌드업 실수가 나오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볼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펼치고 양 측면 윙백들이 전진하다 보니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결승에서도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뒷공간 노출에 대한 위험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파리 공격진들의 침투에 꽤 애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양팀 선발 라인업입니다. 파리는 지난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4-3-3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바스 골키퍼, 포백엔, 베르나트, 킴펜베, 티아고 실바, 케러, 미드필더에 베라티, 마르키뇨스, 에레라, 최전방엔 은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팀 뮌헨 역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4-2-3-1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이어 골키퍼, 포백엔, 알폰소 데이비스, 알라바, 보아탱, 파바르, 3선엔 티아고 알칸타라, 킴미, 2선엔 그나브리, 밀러, 페리시치, 최전방엔 레반도프스키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양상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은 뮌헨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뮌헨은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파리 후방 빌드업을 방해할 것으로 보이고, 3선에서는 네이마르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파리가 뮌헨의 압박을 펴고 나온다면 양 측면의 은바페와 디마리아의 속도를 이용한 역습 공격이 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경기들에서 뮌헨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약점을 파리가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라는 경기 양상을 예상해 봅니다. 주목 선수 역시 꼽아봐야겠죠. 우선 파리는 결승전에서 미넨에 비해 수비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빛나줘야 할 선수는 전방의 슈퍼스타들이죠. 음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이 세 선수 기본적으로 수비를 지고 흔드는 유형의 공격수들인데요. 그렇다면 뒷공간 노출에 위험이 있는 미넨의 수비진을 상대로 이 세 선수가 얼만큼 쥐고 흔드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역습에서는 측면의 음바페와 디마리아의 속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춰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 전반적인 경기를 풀어줄 네이마르의 활약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팀 미넨의 주목 선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중원의 세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토마스 밀러, 티아고 알칸타라, 요슈아 키미를 뽑아봤는데요. 역시 중원에서의 안정된 플레이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전방에서부터 역습에 대한 1차적인 압박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선의 티아고 알칸타라와 키미, 상대의 네이마르를 얼만큼 묶어주느냐에 따라 이번 경기 양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대망의 결승전, 승부 예측 또한 빠질 수 없겠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미넨의 파괴력을 생각하자니 파리의 공격진들의 무게감이 생각나고, 그렇다고 파리의 스피드를 생각하자니 미넨의 강한 전방 압박이 생각나고, 그래도 지난 프리뷰들에서도 이야기했듯 밀고 나가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2대1 승. 아무래도 양팀 모두 막강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점은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한 골차 승부로 우승이 판가름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프리뷰 여기까지고요. 다사다난했던 19-20 시즌이 이로써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9-20 시즌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3주 뒤면 다시 리그들이 개막을 하니까 조금 아쉬움은 참아주시고, 그때까지만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 국내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외출하실 때 필히 마스크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